이건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공권력이 나서서 이거를 강제해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예시로 지금 들어준 항목이 있으시죠? 그 세 개, 이 각각의 항목이 과연 유효할까요? 정확히는 재판으로 갔을 때 인정될 게 있는지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서! 이제 각서를 어떻게 받아야 어디까지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각서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휴지 위에 쓴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디 껌종이 뒤에 쓴다 하더라도 내 제목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에 이 사람 둘이 정말 확고하게 이 약속에 구속될 의사가 표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서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문구 같은 걸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서를 쓰다가 이러이러한 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쓴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확정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은 내가 한 대까지 해볼게.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거는 제목은 각서였지만 결국에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 하실 게, 아까 예로 들어드린 세 개, 이거는 그러면 확고하게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냐, 무조건 내가 여기에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왜 효력이 인정이 안 됐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개는 각서로서의 첫 고개는 넘은 거예요. 확고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는 된 거긴 해요. 만에 하나 여기다가 열심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이 첫 곡에도 못 넘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시로 들어준 사례는 내가 이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쓴 이상 각서라고 이름을 붙이든 계약서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껌종이에 썼든 휴지에 썼든 간에 법적인 효력은 일단 인정되기에는 1차적 관문을 넘은 겁니다. 하지만 1차적 관문을 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관문을 넘어야 돼요. 두 번째 관문은 뭐냐? 약속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나서서, 아니면 우리 공권력의 집대성인 법원이 나서서 이 약속을 수호해줄 가치가 있느냐를 또 따져보는 겁니다. 결국엔 법적인 약속이라는 게 힘을 갖는 거는 우리 사회가, 아니면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로 지키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북한의 김정은에게서 내가 100억 원을 받는다, 이런 각서를 받았다고 쳐요. 아니면 핵미사일을 하나 양도받겠다.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없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 사회가 과연 이 약속을 지켜줄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민법 103조에 반사회적 질서를 가진 이런 법적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밑에 계속 나오죠. 확고한 약속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이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면 이건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공권력이 나서서 이거를 강제해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기 매매 계약, 이런 거 확고하게 100만 원, 1억 원, 10억 원에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지킨다 하더라도 이거 잡아다가 국립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줄 것도 아니고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첩계약 같은 거. 너 나랑 하는 대신에 이거는 법이 정한 법률은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니까 첩계약이나 이런 계약 같은 경우는 인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박판에서 도박빚 같은 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무효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도박을 금지시켜놓고서 결국엔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대로 불법적인 비즈니스에 왜 폭력 조직이 끼게 되냐? 이런 약속이 깨지거나 그랬을 때 국가 조직의 힘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폭력 조직의 힘을 빌려서 이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원하는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 조직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암시장이나 불법적인 거는 필연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폭력 조직이 끼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커플 각서 얘기로 돌아오자면, 커플 각서 얘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귀엽다라고 볼 수 있는 약속이지만, 각서를 쓰시는 거 보면 제일 많이 쓰시는 건 부부관계나 커플 관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담배를 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아니면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간다면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하겠다, 부모님한테 재산을 얼마 받겠다. 그러는데 부부간에 했던 각서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지금 싸우다가 우리 이혼해, 그래 그럼 좋아, 재산 몇 대 몇으로 나눌 거야 하고 5대 5로 나눈다,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 지급한다, 이런 각서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무효로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 각서 같은 경우는 둘의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 근데 협의로 가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된 이상 협의 이혼 각서는 무효가 되고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을 얼마씩 나누기로 한 각서 같은 경우도 이건 이미 확고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법원에서는 무효로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법을 떠나서 부모님 살아계신데 부모님 재산을 갖고 자녀들끼리 이게 왈가왈부 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가에 어디 뭐 혼외자가 있는데 사모님이 그 봉투를 내밀면서 자 이거 먹고 우리 연락을 끊고 대신에 앞으로 우리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고 뭐 상속은 받지 않고 이거 역시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혼외자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돈은 돈대로 일단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생전에 했던 상속 복귀 효력은 무효인데요 하면서 상속 다시 해주세요 라고 저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약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 다 무효입니다. 심지어 이런 각서를 누군가가 이 내용을 받았다면 각서를 받은 사람이 형사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쓰게 만든 사람이 오히려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의무 없는 행동 아니면 권리를 못 행사하게 하는 경우가 강요죄가 성립을 하는데 이 세 개의 경우에는 셋 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5년 전인가 10년 전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이 5년 안에 결혼을 안 할 경우에는 몇 억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썼었나 봐요. 근데 이 연인 관계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각서를 받은 사람이 돈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 각서를 무효로 받습니다. 왜냐? 민법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효로 봤어요. 왜 민법 108조 위반에 해당하냐? 혼인의 자유, 사람이 가지는 혼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 약정은 무효다라고 봤고 그럼 이 예시 3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연락이 안 될 때마다 300만 원씩 내게 하는 조항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통신의 자유 있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과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연락하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금전적인 수단을 통해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두절하는 조항은 300만 원이고 저 역시도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정말 심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어진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3억을 제공한다. 이거는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뭐 돈 준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만나지 않을 헌법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헌법 10조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SNS나 휴대폰 같은 경우 이거는 검열이죠. 헌법상 통신의 자유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또 무단하게 침범을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법 위반, 권리 침해에 해당해서 이거 역시도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셋 다 무효,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됐다면 받은 사람이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